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에서 거론하는데, 이런 영상들의 댓글에서는 이제 이런 음식 더 이상 안 먹어야겠어요,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 자, 딱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죠. 혹시 치매 안 좋다고 하는 음식들을 안 먹는 걸 정말 100% 지키시는 분들? 그럼 많이 봐줘서요. 50%? 30%? 20%? 10%? 그러면 혹시 치매를 일으키는 안 좋은 음식들을 먹어도 상쇄시킬 수 있는 특별한 마법은 과연 없을까요? 이 특별한 마법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치매 최악의 음식 혹은 위험한 음식으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이런 영상들이 검색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듣고 안다고 해서 지키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영상들에서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공식품이 안 좋다고 합니다. 물론 과도한 탄수화물, 과도한 당이 요리되면서 변형된 최종 당 신생물이 신경세포에서 엉키면서 신경세포가 변형되는 원인도 언급하지만, 공통적으로는 가공식품이나 외식 요리에 들어간 산패된 기름, 즉 트랜스 지방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기름도 쉽게 산패될 수 있는 기름으로 많이 언급되고, 되도록이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뇌는 지방이 70%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뇌에 지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염증 반응을 가속시킬 수 있는 산패된 나쁜 기름이나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식물성 지방은 피하라는 것인데요. 산패된 지방을 많이 먹는 것은 뇌의 염증을 유발하고 알츠하이머성 치매 발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성 오메가3인 DH는 이러한 치매 유발 병인을 막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뇌가 안 좋거나 혹은 뇌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산패된 지방을 막을 단 하나의 영양소는 DHA입니다. DHA는 동물성 오메가3로도 불리는데, 오메가3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물성 오메가3인 ALA 그리고 동물성 오메가3인 EPA DHA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식물성 오메가3가 많이 포함된 호두, 들기름, 아마씨, 치아씨, 햄프씨 등을 먹어도 동물성 오메가인 EPA나 혹은 DHA로 전환이 거의 어렵고, DHA는 반드시 생선이나 오메가3 영양제를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시 DHA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기 다른 메타 분석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많은 DHA 효과 논문 중 적합한 21개의 연구 논문을 추렸는데, 연구 참여 인원이 18만 1,580명이고 무려 2년 동안 후속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생선 및 DHA 섭취는 인지장애,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씨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감명적인 논문 결과가 있는데요. 저는 이 논문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 발표된 이 논문에서는 65세 이상의 경도인지 장애를 가진 240명을 대상으로 하루 2g의 DHA를 1년 동안 먹고 지능 및 인지 검사 결과 향상된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었는데, 이미 치매 환자에게서 가장 많이 보이는 기억을 담당하는 이 해마의 손상이 회복되고, 치매 환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쪼그라든 대뇌에서 대뇌 피질의 부피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파괴된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의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DHA를 먹고 뇌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국내 건양대에서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은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인 DHA가 신경세포의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 신경염증 및 신경손상을 감소시키고, 알츠하이머 치매의 다른 병인 중 하나인 신경세포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보호함으로써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의 신경 발생 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DHA가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문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연 이러한 DHA를 어떻게, 얼마나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언급할 설명들이 있습니다. 뇌 EPA보다 DHA가 300배 많이 있다고 해서 DHA를 먹는 것이 당연히 뇌에 좋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시는 약사분도 있던데, 실상 DHA를 먹는 것이 뇌 노화와 관련되어 치매로까지 이어지는 손상들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소량이 아닌 비교적 많은 하루에 2g 이상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을 주장하는 그 저변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에게 DHA 치료 활동을 평가하는 임상 시험은 긍정적인 논문들도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논문들도 많습니다.
실상 다이어트 영양소의 효과와 관련된 논문 연구들은 정말 이 효과에 대해서 극과 극을 갈리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혼란스럽고 이러한 논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은 더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음식이나 영양소를 화학 성분만으로 이해하고 그 음식이나 영양소가 대사되는 과정이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획일적이면 좋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개인의 유전자에 따라서 음식이나 영양소가 처리되는 과정이 아주 다릅니다. 이러한 유전자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음식이나 영양소에 따른 대조군 검사를 하는 논문이 정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논문의 결과만으로 이 영양소가 효과가 있어 혹은 없어 라고 단순히 결론 내릴 수 없고 논문의 결과만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백신을 맞고 아무 기저질환이 없는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은 사람마다 그 면역 반응이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최소한 한 번쯤은 메가도스, 대용량으로 드셔보라고 추천드린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데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도 하루 DH를 1g 이하를 먹는 경우에는 거의 효과가 없었고 하루 최소 2g의 DH를 먹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입니다. DH도 유전적 요인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도 있고 DH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FADS1, FADS2, ELOVL1, ELOVL2 유전자의 다양성이나 APOE4라고 해서 치매 발병과 관련 있는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 DHA를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이런 유전적 다양성이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나는 없을 거야 라고 자만할 수 없는 것이 저도 예외는 아니어서 APOE4 유전자는 없지만 FADS1, FADS2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서 DH를 개별적으로 더 많이 섭취해야 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DTC, Direct to Customer라고 해서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미국에는 이미 오래전에 소개되었지만 이제는 국내에서도 좋은 유전자 검사가 소개되어 오메가3 전환에 대한 모든 유전자는 아니지만 FADS1이나 ELOVL2 유전자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유전자 검사는 진스타일 웰니스 검사 70으로 70여 종의 다양한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 관리 19종, 건강관리 15종, 피부관리 12종, 운동 특성 8종, 식습관 수면 특성 9종,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반응 7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의 더보기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해 드릴 테니 난 막연히 DH를 먹지 않고 확인하러 먹고 싶다라고 하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서 검사를 신청하시면 특별히 테라진 회사에서 제공하는 검사 결과 외에 다음과 같은 유전적 다양성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 방법들을 추가 설명한 9페이지의 리플렛을 모두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어쩌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복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EPA, DH가 많이 포함된 등푸른 생선을 주 3회 이상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산패된 기름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먹는 일반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뇌기능 강화를 원하는 수험생, 입시생이나 뇌의 피로도가 심한 사람들, 브레인포그 증상 혹은 경도인지 장애, 치매 초기, 그리고 중증의 치매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많은 DH를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시기에 앞서서 지방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선이나 오메가3 먹기를 두려워해서 지방 섭취를 잘 못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자율신경계 운동 혹은 소화효소를 추천드립니다. 지방 소화효소는 제목 및 더보기의 링크로 달아드리겠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성 오메가인 해초류, 대마씨, 아마씨, 치아씨, 호두 등은 DH로 전환이 어려우므로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DHA를 위해서는 생선을 섭취해야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거야?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 이렇게 DH가 많은 등푸른 생선의 대표인 간고등어를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반마리이고 130g 정도 하는 일반 사이즈인데요. 간고등어는 특대형 사이즈라고 해서 반마리에 170, 심지어 200g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고등어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고등어 한 마리, 즉 270g에 1.86g 정도의 DH가 들어있습니다. 즉 하루에 이런 사이즈의 고등어 한 마리를 먹어도 DH 2g을 온전히 섭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약간 더 큰 사이즈를 드시거나 아니면 한 끼가 아닌 두 끼 정도를 드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어리, 청어, 꽁치는 DH 함유량이 비슷하나 크기가 다르니 무게로 따지면 살코기로만 300g 정도를 매일 드셔야 합니다.
연어는 좀 더 많아서 고등어의 1.5배에서 최대 2배까지 DHA를 함유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선으로 만약 매일 DHA 2g 이상을 섭취하기 어렵다면 영양제로 오메가3를 메인 아니면 보조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3, 5 혹은 10g 이상을 드시기도 하는데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오메가는 EPA, DHA가 1대1 비율로 들어있거나 심지어 DHA 비중이 낮아서 오메가3라고 해서 그냥 드시지 마시고 DHA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정보가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 정보들을 제가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